시민의회가 이제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도 직접 많이 그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좀 더 익숙하게는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정책에 대한 그 공론화 결과물이 있죠. 사전에 정보를 주고 또 합숙 토론을 하고 그리고 찬반 그 토론을 가지고 또 이제 결론을 내고 네. 또 뭐 그 가까이는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진 그 무작위의 그 시민들을 뽑아내서 이제 수사 자료를 주고 이걸 그 기소를 할지 수사를 계속할지 뭐 이런 의견을 그 자문 형식으로 묻는 거죠. 또 국민 참여 재판에서 우리가 시민적 의무로서 배심원단에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 사회는 직접 민주주의 기회가 많을수록 국민들이 정보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고 그만큼 그 사회는 더 정치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뭐 의사한테 진료 다 맡겨놓고 내 병 고쳐주겠지 하고서 그냥 건강관리 안 하면 아무리 명의라고 한들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로 대의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우리가 뽑아주면 알아서 하겠지인데 알아서 못하잖아요. 기득권화되고 자기들을 위한 정치. 그게 하나의 직업화되고 출세 발판이 된다 뿐이지 국민한테 돌려주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직접 민주주의로서 시민적 의견을 개진하고 시민이 결론 낸 거를 입법으로 요구할 수 있고 하려면 집약된 시민적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장시간 서로 시간 내서 합숙해서 토론하고 거기서 자기 의견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결론이 처음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합숙 토론하고 다 마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해보니까 훨씬 업그레이드된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아마 국회도 생각하지 못한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네. 수기 민주주의가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시민의회 이런 방식이 이제 좀 필요한 게 되게 우리 이제 그 국민들의 이제 여론들을 수렴하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이제 조중동이나 이제 포탈에서 이제 막 그 온갖 그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런 기사들 특정한 의도를 가진 그 기사들의 그 노출된 국민들은 그 의사 그 언론들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 자기의 생각들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언론이 완전으로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여론들을 왜곡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해놓고 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봐라 이게 국민 여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이제 시민의회 같은 경우를 만들면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그 지식들 뭘 좀 전달을 하고 충분한 수기 토론 과정을 거치면 가장 합리적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집단 지성에 맡겨 놓으면은 실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그 지금 그 조중동이 매일같이 경쟁적으로 여론조사 해가지고 던져주는 건 여론조사 전체주의지 민주주의 아니에요. 여론 전체주의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지난 대선 과정 때 보면은 2021년도에 그 김건희가 그 학위 논문 그다음에 뭐 경력 조작으로 엄청나게 그 공정에 처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저 김혜경 씨에 대한 법화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펌프질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두 사람 배우자 리스크 중에 누가 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5대5가 나와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김혜경이나 김건희나 똑같은 리스크가 있는 걸로 바라본다. 이렇게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그건 여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과시켰잖아요. 당에서. 그것도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루소의 말인가요? 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이 국민들은 시민들은
4년에 한 번 단 선거일 때문에 그 하루에만 네. 주인이 될 뿐이다. 네. 그래서 투표 마치고 나면 다시 그렇죠. 노벨로 돌아간다 그런 이런 말이 얘기를 있듯이 했었죠. 이것이 이제 대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우리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모든 제도를 다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현재 대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적인 역할로서 직접 민주주의를 방식이라 시도를 하는 것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라고 하는 이런 시민들의 집단지성, 시민들을 더욱더 온전하게 주인이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자 마당으로서의 시민의회는 직접 민주주의 중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좀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있어왔던 이런 논의와 그동안에 축적된 이런 그 결과들이 다음 이번 5월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국회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개혁의 어젠다로 하나 좀 제시가 돼서 또 입법화를 비롯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민의회 민들레도 이 시민의회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거꾸로 시민의회가 되면은 네. 저는 그 언론 수준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의 네. 유효한 수단 중에 네, 하나가 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민의회가. 그렇습니다. 네. 언론을 만드는 시민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예. 언론이 시민을 만드는 것에서 시민이 언론을 만드는. 그렇죠. 예. 네. 네. 오늘 뭐 이명재 대표님은 그 시민의회 그 전도사로 나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여기에 한 일원으로서 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전도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 대표님은 뭐 끝으로 뭐 저는 우리 추 장관님 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요. 그 우리 국민들 뜻을 좀 잘 받들어서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뭐 좀 역할을 나는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했던 질문 다 드렸고 이제 저희 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추미애 장관님 뭐 힘들게 나오셨는데 저희 뉴탐사 시청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탐사라는 간판은 안 버리시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네. 이게 탐사의 대상은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진실은 누구도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영원히 진실을 파묻어 버릴 수가 없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그 징계가 정말 가벼울 정도로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가볍다. 새털처럼 가볍고 이건 면직 이상이다 하는 그 법원의 판단, 1심 판단을 항소를 해놓고 대통령이 돼서 피고를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네. 원고 피고가 한 통속이 돼버린 재판을 중단 없이 진행을 하고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예속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그걸 징계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러나 1심에서는 똑같은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는 하자가 전혀 없다. 적법했다. 오히려 실체에 문제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이제 제대로 된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 판단 상고를 하면 대법원 판단이 1심과 같을까봐 두려운 거죠. 상고 포기했죠. 네, 그래서 상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진실은 1심 판결문 속에 적시가 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에 내려와서 사인으로 돌아가면 1심 판결문이 그대로 공소장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은 검찰 권력을 그렇게 흔들고 요란을 떨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 내시고 힘내십시오. 그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주권자 한 분 한 분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한 분은 한 표밖에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연대를 해서 나라를 건지겠다. 역사를 건지겠다. 선진국으로 다시 발돋움하겠다.
미래를 건강한 미래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순간 그렇게 만들 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뉴탐사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는데 박수, 응원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도 함께 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12 이제 군사 반란을 뒤로 하고 결국은 서울의 봄을 쟁취해냈죠. 검찰의 쿠데타를 뒤로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서울의 봄, 시민의 봄을 맞이할 그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월 총선은 저는 민주당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민의 승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추미애 장관님한테 많은 역할들을 기대하는데 추 장관님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서 추 장관님한테 역할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처럼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4월을 우리 시민들의 승리 그리고 그들에게는 잔인한 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